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분명 성공하겠다, 확신 드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가요. 잠깐 좀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이렇게 정말 세월한테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숨 돌릴 새 없이 날짜가 이제 막 넘어가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은근히 또 그러면서 걱정돼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방향이 이쪽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방향이라면 열심히 달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심지어 열심히 할수록 더 손해볼 수 있어요, 방향이 틀어지면. 그래서 오늘은요, 나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와, 저 사람 분명 성공하겠네, 이런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되게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왜? 대중의 느낌은 근거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분명 성공하겠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걸 이제 알아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제 방향대로 열심히 가고 있나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명 성공하겠다는 확신 드는 사람은요, 루틴이 분명한 거예요. 이것처럼 분명한 증거는 없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것도 또 아닌데, 타인은 절대 모를 일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섣부르지 않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제 가늠해 볼 근거가 있기는 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루틴입니다. 겉으로는 떠벌리지도 않아요. 그냥 철저한 거예요, 그 사람의 루틴이.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이제 회사를 일찍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출근 시간보다 30분, 40분 원래 일찍 나가는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무실에 갔는데 항상 김 대리는 커피 마시면서 모니터를 보고 뭔가 하고 있어요, 늘. 그래서 일찍 왔네? 라고 얘기하면 일찍 오셨습니다 라고 밝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김 대리는 아침에 회사 앞 피트니스 센터에 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커피 사가지고 회사 와서 딱 앉아서 모니터 켜는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루틴이 참 철저하다. 그러면 그 김 대리는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겠죠. 이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그거를 하는 거니까. 그래, 그야말로 이런 어떤 생산적인 루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우상향 하는 거죠. 요즘 광고에 이렇게 네이버 광고 같은 데 보면 일본어 하루에 3장 하실 분 모집합니다, 뭐 이런 이제 광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대단히 뭐 하루에 3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매일매일 30분씩 일본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걸. 아침에 새벽처럼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는 루틴? 난 도대체 자신 없다, 이렇게 하거나, 아침에 뭐 그렇게 영어 공부하거나 일본어 공부하는 루틴 자신 없다 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정말 5분, 10분짜리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시도해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10분짜리 루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틀어놓고 10분짜리 모닝 스트레칭 있어요. 9분짜리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걸 매일 해서 일주일을 성공했다고 쳐요? 그러면 스스로 칭찬해줘야죠. 대단하네, 나도 이거 되는구나, 루틴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 달 더 칭찬하고, 이것도 대단하면 살살 욕심을 내보는 거죠. 10분짜리가 되니까 30분짜리도 이제 가능하겠다, 이런 거. 30분짜리 욕심내고, 아니면 뭐 1시간짜리 욕심내고, 이렇게 스스로 루틴을 잘 관리하면 저절로 관리되는 게 또 뭘까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자존감은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또는 방송을 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움직이는 딱 그만큼 방송을 보거나 책을 봐서 거기서 이제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런 액션 플랜이 나오면 그걸 내가 얼만큼 내 몸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딱 그만큼만 관리되는 특성이 있어요, 자존감은. 이것들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아침에 운동이나 공부를 하고 출근하는 일이 계속 루틴이 되면 기본적인 자신감을 장착한 채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루틴이 뭐예요? 오전에 3시간은 꼼짝없고 자리에 앉아서 하루 일의 대부분을 다 처리한다. 이게 나의 오전 루틴이다. 커피도 마시러 안 나간다. 아침에 그냥 회사 오면서 사왔으니까. 그러면 그 자신감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일을 다 처리하는 루틴은 뭔가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변수가 생겨도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 거예요. 차질을 빚지 않으니까 이미 다 하루 일을 다 오전에 해버렸는데 뭐 변수가 생기면 오후에 그 변수를 막으면 되죠. 차질을 빚지 않으니까 당황하지도 않고 여유가 있고 뭐 핑계를 대지도 않고 변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이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루틴으로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해서 오전 집중 근무로 혼자 해야 될 종일의 업무를 끝내고, 자 그러면 점심 먹고 오후에는 뭐 미팅 회의, 오전 업무 보완, 뭐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일주일에 뭐 2번 수영, 한 번은 독서 모임, 아니면 나 와인 좋아하니까 와인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리듬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에너지를 가장 적게 들이면서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루틴대로 움직인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한 달, 1년, 5년 이렇게 쌓이면 그게 바로 성공이 된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리마인드 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공하겠다 확신 드는 사람은요, 내가 중심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죠. 저도 방송하고 강의하는 저도 내가 지금 중심에 있나? 이걸 자꾸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쓰고 제가 계속 그런 강의를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정말 이렇게 떳떳할 만큼 그렇게 나는 살고 있나? 이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중심이 돼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내가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자, 2가지 볼까요? 첫 번째는요, 남의 시선보다 내 기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신라 호텔에서 결혼하고 결혼 비용을 세부적으로 이제 공개해서 막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3억 정도 들었대요. 사람들이 사실 다 궁금해하긴 하잖아요. 신라 호텔 같은 데서 결혼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근데 그 정도가 들 줄은 몰랐어요. 저도 3억 정도 들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많이 드나? 결혼을 하는데 신라 호텔뿐 아니라 다른 호텔 예식, 아니면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고가의 예식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요, 다들 남의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남들도 호텔에서 저렇게 하는데, 일생에 한 번인데, 자식이라고 쟤 하나밖에 없는데, 막 이래 가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주거 환경도 내가 원하는 집이라는 게 남의 시선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 지인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그 며느리 이쪽에서 무조건 신혼집은 월세가 되더라도 강남이나 여의도라야 한다고 막 절대적으로 우겼대요. 그래서 막 그걸로 갈등을 일으키고 막 부모 입장에서 마음고생이 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을 수도 없고 뭐 듣고 있자니 뭐라 말해주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지만 우리는 다양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남의 시선 때문에 무리를 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남의 시선 때문에 갈등을 느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게 바로 내 기준을 우선시하자라는 사실입니다. 내 분수에 맞는 소비, 미래를 위한 투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생략하고 절약하는데 남의 시선은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게 이제 내 기준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내 원칙이 있나? 이걸 때때로 이제 시시때때로 점검하는 거예요. 한 번만 점검해놓고 완전히 잊어먹고 있으면 이제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가 원하는 게 기준으로 내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냐는 거죠. 내 원칙은 뭘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내 원칙은 나는
일단 무조건 하고 본다라는 원칙으로 삼았다고 쳐요. 사실 원칙이 아주 많을 필요는 없어요. 다 통하는 거니까. 나는 그 원칙 하나만 한다. 무조건 그냥 일단 하고 본다는 게 내 원칙이다. 이렇게 된다면 계속 미루는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내 원칙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일은 힘들어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잘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미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매일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은요, 불편한 환경에 나를 던져 넣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원칙. 그냥 한다. 걱정하지 말고, 재지도 말고, 이게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이면, 자, 싫어도 그냥 한다. 어떤, 몸이 안 좋거나 바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직장 다니면서 블로그를 해서 부업을 한대요. 그럼 막 부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글도 잘 못 쓰고, 그런 걸 어떻게 해. 써놨는데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해. 안 보면 어때요. 글 못 쓰면 어때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원칙이 있으면 남들보다 먼저 많이 용기를 낼 수가 있죠. 내 원칙이 그냥 하는 거였으니까. 자신이 가진 원칙이 바로 나를 움직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좋은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원칙이 작동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부추기는 노력, 바로 자기 성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고, 이건 성공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실패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홧김에, 아니면 불안하니까,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동력이 돼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아주 많죠. 직장 상사한테 욕먹으면 때려치운다는 소리를 막 입에 달고 사는 경우. 주변에서 그 사람 어떻게 볼까요? 경솔한 사람으로 보죠. 또 무슨 일이 잘못됐으면 이럴 줄 알았어.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러면서 남 탓한 사람 보면 또 어때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화가 난 리더가 무조건 막 불을 뿜고 막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선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선배는 이제 그 화를 표출하지 않고 후배들한테 냉정하게 지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또 다른 선배가 있어요. 자, 그 화를 내지 않는 리더, 그 선배는 화가 나지 않아서 그럴까요? 똑같이 화가 나는데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두 유형 리더 중 누가 성공하겠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다짐하고, 잘 안 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두세 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슬의 시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